혈관 질환은 왜 생기는 건가요? 현대인의 그 혈관 질환의 주범이 바로 그 과도한 지방 섭취에 있다. 이게 또 지방 섭취. 먹는 게 또 문제네요. 지방이 또 문제네, 이제는. 아유. 예. 그렇죠. 지방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단순히 체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남는 지방이 혈관에 전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과 장기를 비롯한 우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거죠. 포화지방, 또 트랜스지방. 많이 섭취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이게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비만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비만은 이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모르는 지방의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호르몬이나 또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또 결국 혈관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양질의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 환자의 60% 이상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약 43%는 세 가지 질환을 모두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우, 근데 사실 선생님 말이 쉽지요.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막 제 혈관이 막 쪼여오는 것 같고 막 혈압이 막 상승하는 것 막 같으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선배님 혈관 좁아지면 큰일 나니까요. 안 되겠죠? 네, 해방 브이로그 빨리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미라고 합니다. 저는 평일 오전에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은 퇴근 중이에요. 퇴근 후에 바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날도 선선하고 해서 걸어가 보려고요. 오늘 걷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아파트들이 이런 산책로들이 다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제가 3년째 다니고 있는 댄스 스포츠 학원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와우, 야. 잘 지내셨죠? 스포츠 댄스 하시는구나. 여기 이분은 제 파트너이신 원장 선생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신 저희 여자 원장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우. 짠. 와우. 어떤가요? 야. 워낙에 체질도 약하고 평소에 이제 고지혈증도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살도 급격히 10kg 이상이 찌게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 같이 먹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올리브유예요.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그리고 저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레몬즙. 요즘 진짜 저게 또 진짜로 또 유행하더라고요. 예. 드디어 집 도착. 집에 왔으니까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해방 브이로거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는 AI 로봇 해방입니다. 우리는 주로 해방 브이로거의 행동과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우선 집안 곳곳에 CCTV처럼 배치가 되어 다양한 생활 습관을 관찰해냅니다.
그리고 브이로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알려주죠.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찾아내 그 정보를 시청자와 공유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평소에 관리하는 식단을 알려줄게. 어떻게 관리하실까 궁금한데요. 영양사라고 하니까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균형 잡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연어도 들어가고요. 야채도 저는 하루 전날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 보관으로 좀 신선도를 더 살려서 먹고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네, 알록달록하게 나왔어요. 오이, 방울토마토. 오늘 하는 요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될까?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매일 1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샐러드에 드레싱 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넣어 조리하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아, 이것도 올리브 오일인 거죠? 아. 연어 구이를 하시나 봐요. 올리브유를 이용한 연어와 샐러드 요리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풍부한 채소 섭취로 심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들 밥 먹자. 어서 오시게. 와 맛있겠다. 배고프지? 어때? 맛있지? 아니 맛있다. 엄마 옛날에 응.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별로 안 좋았었잖아. 그치. 최근에 식단 다시 이렇게 바꾸고 응. 하니까 내 걱정도 좀 많이 덜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전에는 너무 무거웠거든? 근데 확실히 식단을 이렇게 바꾸니까 몸이 가볍고 좋은 것 같다. 이게 요즘 엄마가 먹는 올리브유거든? 아들 한번 먹어볼래? 땀. 응, 짜먹는 거야. 오늘의 브이로거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는 평상시에도 운동을 즐겨하는 편인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좀 게을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도 저만의 미니 홈트 공간을 꾸며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짠! 어때요? 어머, 아까 그렇게 운동하시고 홈짐을 만들어서 또 하신다고요? 집에서도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네요. 식후 1시간 내저 중강도 운동을 통해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중성지방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운동 미션 완료. 걷기와 댄스 스포츠 등 적당한 저중강도 운동을 통해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줌 지중 해식 식단을 통해 심, 혈관 질환 등에 잘 대비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혈관 건강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방 브이로그의 주인공 문경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실물을 또 직접 뵈니까 너무 젊고 건강해 보여가지고 아니 예전에 진짜 아픔이 있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전에 한 12년 동안 여성 의류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의류업을 하다 보면 새벽에 물건도 사입하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식습관이 좀 많이 불규칙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식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몸도 무거워지고 혈관 질환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됐었어요. 네. 전에는 육류를 좀 좋아하고 야채 종류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혈관 질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혈관 질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을 좀 꾸준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혈압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현재 몸무게도 49kg를 정도 10년째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보니까 올리브유를 틈틈이 섭취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올리브유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저희 친정 언니가 많이 걱정됐는지 올리브유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전부터 지금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평상시에 제가 되게 많이 피로했었어요. 근데 우선 꾸준히 먹다 보니까 어느새 피로감이 많이 줄더라고요. 네, 그리고 혈관 질환이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도 좀 호전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아까 그 댄스 스포츠 그 댄스 추실 때도 뭐 표정이 너무 가볍고 너무 신나 계시더라고요. 사실 올리브유가 뭐 말씀처럼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좋냐면 이제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그게 좀 풍부합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라는 거 그 함량을 좀 높여주고 반대로 나쁜 콜레스테롤 잘 알죠? LDL. 그 양은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리브유에 또 폴리페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나고 어떤 관절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을 때 먹는 소염제,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올리브유가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그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올리브유를 섭취하기 전에는 이제 온몸으로 염증이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보시면 되겠고 올리브유를 섭취하고 나면 염증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지방과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해 볼 수 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바로 눈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던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유럽 전역에서 기상 악화 때문에 올리브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폭등을 했대요. 특히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국인 스페인에서는 올리브 절도범까지 기생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3년부터 24년 수확철에 체포된 절도범이요 48명이나 되고요. 경찰이 회수한 올리브 양이요 무려 213톤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야,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도둑 저런 도둑 다 들어봤지만 올리브 도둑은 처음 들어봐요. 금은보화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 올리브유 자체가 금은보화, 우리 몸의 금은보화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효진 씨, 이게 올리브가 실은 황금이 맞아요. 황금이 맞아요? 네. 이 그 서양 최고의 그 문호인 호모가 올리브유는 흐르는 금이라고 극찬을 흐르는 금. 했었고요. 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유의 위대한 치료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의 상징 이집트의 왕비 그러면 크레오파트라. 크레오파트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올리브유로 바르면서 관리를 하셨대요. 야, 이미 좋은지 그때부터 알고 있었네. 근데 그 올리브유도 사실은 시중에 보면은 다양한 올리브유가 있더라고요. 종류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과연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은 어떤 올리브유를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정제 올리브유가 있고요. 퓨어 올리브유,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가장 품질이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거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첨가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얻었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레몬의 상큼한 맛이 더해지면은 맛이 진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맛도 맛이지만 그 올리브유하고 레몬이 같이 섭취를 하면 이 상호 보완적인 그런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그 불포화지방산, 또 항산화 성분이 폴리페놀,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레몬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나 구연산은 올리브유 속에 있는 지용성 그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성분을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또 항염 효과, 소화 기능 개선, 또 간 해독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된 레몬즙하고 양질의 그 지방인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를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하고 레몬즙하고 함께 먹어봐야겠어요. 아우, 노노노노노.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건강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지금 좋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몇 년째 방치하던 올리브유를 이제 좀 제대로 먹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안 되죠. 방치해둔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아마도 산패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신선한 올리브유와 또 사용한 지 1개월 된 올리브유를 각각 비커에 넣고요. 또 알코올과 에테르 화물을 섞어서 만든 혼합액이 있어요. 이거를 수산화 칼륨 용액에 넣어서 색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봉된 지 1개월 된 올리브유는 탁한 다홍색으로 산패가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올리브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또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땐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식품인 올리브유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또 과다 섭취하거나 또 위장 부담이나 또는 설사 등 그런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1스푼, 2스푼 이렇게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